애들이 지금 이제 제일 사실 이제 목표로 어저께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여기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가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여기는 뭐 구경만 해봤죠. 예. 우리 애들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인데,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니까 현 고1입니다. 현 고1부터 이제 적용되는 입시안을 입학 전형 이제 입시안이죠. 요걸 예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발표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죠 또.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수능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이 어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까지는 이제 40%까지 확대를 해라. 그런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그 일환으로 문제는 이제 뭐냐면 40%가 이제 되면 이제 이게 지금 요번 서울대 입시안을 두고 이제 입시 전문가들 분들께서도 조금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정시를 40% 이상에게 뽑게 되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정시에만 올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신이 안 되는 애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학교 수업이 조금 파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나는 뭐 정시 100%로 갈 거니까 지금까지 정시가 수능 100%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학교 수업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교육의 정상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공교육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마 서울대가 그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0%를 이제 내년도에 이제 더 확보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되게 묘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입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에 이제 학교 교과 평가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학교 수업도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뭐 정시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학교 수업 대충 듣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던지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아마 요거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대교협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요 최종 이제 확정을 이제 할 건데 아마 확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들이 사실 우리가 입시의 교과서가 이제 서울대다 보니까 요게 이제 발표가 확정이 되면 뭐 연대나 고대나 이런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이 따라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는 뭐 정시 40% 고집 그대로 뭐 수능 100% 뽑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022학년 대입개표라는 작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요걸 정확하게 적용해서 치르는 첫 입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올해 고2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중3, 우리 애들 예비 고1 애들도 요 입시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내 진로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뭐 점수가 내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이건 잘 나오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내가 정시로 이제 또는 이제 수시로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이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 국어에서 75%가 이제 공통 과목에서 출제를 하고 선택 과목에서 이제, 25% 출제를 한다. 요거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제가 국어에 대해서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어머님들께서 설명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가 이제 시험 범위고, 선택은 이제 요거, 확통, 미적, 기하인데, 우리 애들이 보통 이제 이공계 쪽으로 지금 관련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그럼 이공계 제가 뒤쪽에 보면 제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공계 쪽에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상위권 대학에서 작년에는 한 16개국인가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올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상위권 대학이 각 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게 하려면 애들이 뭐 과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실력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 진행하기 좀 편하시기 때문에, 요게 지금 확통하고 미적 기하 중에서 확통 말고요. 확통 말고 미적과 기하 중에서 택기를 해라 해서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대학들이.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서 이제 절대평가에서 등급이 몇 점 이상 나오면 1등급이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서 1등급 받아야 되겠죠. 못해도 2등급은 나와야 되니까 뒤쪽에 1등급이면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영어를 지금 뭐 내가 고등 영어를 안 배웠는데 이거 시험 치겠냐 이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3학년 졸업했으니까 이제 좀 기말 다쳤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올해 이제 9월 모평 있죠. 수능을 아직 안 쳤으니까 9월 모평 같은 걸 시험을 한번 이제 꺼내가지고 요 절대평가 과목들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영어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뭐 유치원 때부터 해서 지금 영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예, 쭉 풀어보고, 애들 그런 소리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저 학원 고등부 안 배웠는데 이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이 이제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자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 나온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이 뭐 1등급 필요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를 이제 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요것도 제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그 한국사하고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좀 다를 건데요. 내가 어느 정도 애들이 뭐 저 지식이 있는지도 이것도 한번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대신에 시험 쓸 때 주의점이 그냥 편안하게 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 딱 재놓고요. 시간 딱 재놓고 똑같이 쳐보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그대로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자, 요 과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이 과탐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2과목을 택해야 된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중이나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 예. 이과로 지금 이제 간다 하더라도 내가 사탐을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낮은, 순위가 낮은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대에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과학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뭐 지리 같은 거 듣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그런 대학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다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대, 이게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기준은 원래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다음 뭐 사탐 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높은 대학들은 과탐을 2개를 선택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요거 중에서 과학은 8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하고 한문도 이제 절대평가로 같이 요거 중에 선택해서 이제 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내가 고3이 됐을 때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지금부터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당장.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듣고 가서 의논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결정하셔서 이제 실행에 옮기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애들하고 잘 못하는 애들이 가장 큰 차이는 뭐 유전적인 요인, 뭐 두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행력의 차이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딱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한숨 자고 뭐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일주일 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해야 된다, 지금부터.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의 그 각 등급을 받기 위한 이제 점수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출력 드렸으니까 집에 놔두시고요. 시험 쳐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생부가 반영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고1 애들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예비 고1 애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혹시 이제 현 고1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쳐놓은 거 있죠?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교과 활동하고 종합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우리 이제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죠. 대입이. 우리 지금 이제 예비 고1 애들이 2024학년도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 뭐가 폐지되냐면 자기소개서 폐지되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지금 2022학년도 올해 이제 고2부터 바로 배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생기부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과목당 500자잖아요. 그러면 애들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게 3년 동안 하면 이게 아마 계산을 해보니까 32,000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부의 각 교사,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잘 써줄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그 과목을 잘 해야 돼. 보통 학생들이 내가 잘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흥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행동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게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미기재가 있고 미반영이 있거든요. 미기재는 이제 아예 기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미반영, 자 미반영은 기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반영 되는 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거고 이래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미반영 된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뭐 행사가 있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행동, 담임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행특 쓸 때 아 얘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이쪽에 뭐 이렇게 하겠다 써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존재감 없이 학교 공부만 해. 그럼 별로 쓸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 너무 참여를 안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춰서 충분히 필요한 것들은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교과 활동에 이제 요게 세특이죠. 요 써지는 게 이 부분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다 써주실 거고 종합 의견은 이제 행동 발달, 뭐 특성, 뭐 이제 그건데 이건 담임 선생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쓸 때 애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학습 태도, 뭐 학업 성취도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비교과 영역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비교과 영역이 예전에 너무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자율활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율동아리는 대입 미반영인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학교에서 하는 정규 동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마다 좀 유명한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다 미반영이죠. 자, 근데 여기서 독서 체크해 주시고요. 독서 활동은 대입은 미반영 되지만 내가 자기 진로에 맞춰서 독서한 이력은 표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예 없는 애들하고요. 있는 애들하고 선생님께서 어차피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애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기술을 할 때 써놓은 걸 토대로 해도 기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독서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 뭐 진로에 맞춰가지고 좀 독서를 틈틈이 좀 바쁘더라도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요즘 애들 수업 쉬는 시간에 풍경이 어떠냐면 보통 아시죠 어머니?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걷지 않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딱 되면 애들 스마트폰 딱 나오고 뭐 저거들끼리 남학생 오락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뭐 책 같은 거를 이제 뭐 이게 뭐 인문학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책들 이거 들고 와가지고 그 애들 떠드는 와중에 책 읽는 애가 있더라고요. 남학생인데 와, 니는 진짜 난 놈이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애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뭐 집에서 내가 시간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고 학원에 와갖고 이제 이 짜투리 시간에 활용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잘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학생들을 좀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 맞지 은주야? 그렇게 하자. 예언 알겠지? 얘기하고 짜투리 시간에 잘 활용해서 책을 좀 읽으세요. 알겠죠? 그럼 읽고 중요한 거는 메모도 좀 해놓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딱 체크해가지고요 어머니 알고 계시고요. 요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요 수도권 대학이고 이제 지역 대학인데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택 1 지정 대학을 딱 보시면, 수도권에, 이거 서연고, 제일 애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중용외시. 근데 외대 쪽은 좀 문과 성향이 강하니까 제가, 여기 뺐습니다. 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 보면 이제 의예과들 좀 많죠. 그 다음에 이 지역대학을 보면 거의 지역 거점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의예과, 수의예과, 지혜과 이런 쪽입니다. 의치한 계열입니다. 이쪽은 쉽게 해서 이 미적분 기하를 우리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가 내가 난 의예과 갈 건데 미적분 뭐가 필요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똑똑한 애 뽑겠다는 얘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예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똑똑한 애들, 쉽게 해서 수학 잘하는 애들 중에 멍청한 애들 없잖아요. 그죠? 똑똑합니다, 애들이.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의지죠. 작년에 이게 한 16개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대가 딱 하니까 쫙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뽑겠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보시고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애가 좀 잘하는 걸로,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탐입니다. 과탐 2과목 지정대학이 이제 수도권.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 일부 대학이 살짝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이거를 일일이 제가 찾아서 다 넣었거든요.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요거를 가시가 왜 제가 드리냐면,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고르시라는 거죠. 없는 데서 고르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골라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고르지 마시고 해야겠죠? 될 수 있으면, 제가 요거는 어떤 그 순위대로 좀 안 했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 근데 의예과는 크게 순위가 크게는 의미가 없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이제 좀 순위대로 제가 내를 해놨습니다. 앞에서부터 쭉쭉. 이해되시겠죠? 이제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2021학년도, 자, 대입에서, 요거는 이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아마 요게 거의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현 고3 이제 올해 대입에서 이렇게 반영을 지금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하고 좀 달라졌죠? 그러면 이게 아마 이제 쭉 좀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는데, 따라갈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지금 뭔 말이냐면, 서로 다른 1, 2. 뭐냐면, 자, 전형은 이제 수시, 지역균형, 일반적인 일부입니다. 일부 학과. 정시에서, 모집을 하던 과탐을 서로 다른 과목의 1, 2. 예를 들어서, 화학 1을 내가 선택했으면, 2는 화학 2로 하면 안 되고, 물리 2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2. 이렇게 해야 이건 지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가산점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는 지금 뭐냐면 그냥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서울대는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의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 애들이 화학이나 생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화학 1을 했다. 그러면 생물은 무조건 생물 2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생물 1을 했으면 화학 2로 해야 되고요. 근데 2 과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학 1하고 생물 1은 뭘 많이 선택하냐면 애들이 생물 1을, 혁명과학 1을 훨씬 많이 선택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화학 1이 1단원, 4단원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 파트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파트가 한 파트고, 화학은 2파트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더 부담이 좀 큰가 봐요.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화학 2,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생명과학 1을 하면 화학 2를 하거나 아니면 지구과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뒤쪽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과거에는 애들이, 의예과 가는 애들이 이제 화학이나 생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과평가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시에서는 자, 요런 식으로 똑같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대학들은 된 대학을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학탐구2를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입니다. 과학탐구2를 수능에서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 가산점을 주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모집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점수에 맞춰가지고 그냥 가겠다 이러면 사실 전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 대학을 꼭 가야 되겠어. 이 과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가지고 있는 패는 뭐예요? 성적입니다. 사실 성적이 안 나오면 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여기 동국대, 첨성대 보러, 자, 동국대 가겠다. 하면서 여기까 가겠다. 이러면 이제 요게 과탐2가 가중이 되니까 과탐2를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부분을 좀 오늘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 학원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계속 이제 탑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안이 발표가 됐는데 확정이 되면 현 고1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서울대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현 고2죠. 현 고2가 이제 시험을 치면서 이게 이제 현 고2는 서울대 입장에서 약간 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바뀐 입시안으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애들이 선발이 되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일부 지금 학원들이 보면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 전달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제가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정시 모집에서, 지금 추가된 게 학생부 반영이 이제 일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은 잘 모르고, 어머님들도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정원내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하시면 되고, 보통 정원내죠. 그럼 이제 학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학종이라는 게 지역균형 선발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죠. 또 학종에서 지역균형 선발, 요거를 하려고 하면,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죠. 학교에서. 보통 1, 2등 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시 모집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수능 100%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생겼죠. 수능 위주다. 수능 위주인데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인데 또 일반 전형이 생겼습니다. 이게 교과가 반영되는데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 요게 요런 데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다.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은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대학을 사실 수시 모집으로 더 많이 가죠, 애들이. 그래서 요것도 애들이 나는 뭐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시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고1 딱 끝나고 나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1 내신에서 내가 너무 내신이 안 좋아. 그러면 사실 수시는 조금 수시를 가지고 좋은 데 가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시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서류평가 들어가고요. 3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지금 뭐냐면 1단계 성적, 요게 70점, 그 다음에 면접. 면접이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면접할 때 되면 애들이 또 면접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저희 학원은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굉장히 애들한테 좋아진 겁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4개 영역 중에서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이네.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 뭐 내가 수학 제일 잘 친 게 보니까 국어, 수학 예를 들어서 뭐 영어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가 다 2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좀 완화된 게 뭐냐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다. 이거는 굉장히 완화시켜 준 겁니다. 합이 7등급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하고 영어는 1등급이야. 근데 탐구가 5등급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찍는 것보다 1, 1, 5는 그러면 하나는 조금 어느 정도만 따라가줘도 된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그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시험을 쳤을 때 뭐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2등급 사실 2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축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3등급. 그러면 하나 잘못 틀려서 3등급 딱 돼버리면 응시가 안 됐는데, 이제 이거는 구제를 해준다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등급 합입니다. 합이 7등급 이내니까 많이 완화시켰다, 지금. 서울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등급에 적용은 좀 올해 좀 특별한 해니까요. 이렇게 좀 완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다른 대학들이 조금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정시 모집에서요. 자, 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면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이제 고등학교 추천인원 2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이제 이 추천을 받을 때 재학생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졸업생도 나중에 정시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윤을. 정시 직윤은 졸업생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재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관계를 학교 생활을 할 때 잘 유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2명이 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집 단위에 보시면은 자 정시 모집 지역 균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요 세 과, 정액과 그 다음에 정규학부 인류학과, 우리 학생들은 공과대학 만약에 내가 진학하겠다면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학대학, 약학계열, 의과대학, 의학과, 치의학대학은 치의학과, 요거.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부 있죠. 뭐, 물리학과나 화학과나 생물학과는 요게 해당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직윤에서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원래는 기존에는 정시라는 게 수능 100%인데 지금 수능을 시험을 쳐서 60점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평가에 40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뭐 그냥 학종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1단계에서 뒤에 보시면 이 배점을 놓고요. 지금 이제 점수 산출 방법은 이제 서울대에서 수능하고 교과, 예를 들어 수능에서 너무 차이가 점수가 크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수 산출 방법을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요걸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교과 평가를 받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세특하고 행특, 요런 이제 생깁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입학사진과 2명이서 이제 채점을 한다는 거죠.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인데, 그걸 가지고 A, B, C 점수를 주는 거예요. A, B, C. 점수를 줘가지고, 자,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A등급이면 10점, B등급이면 6점, C등급은 0점. 그러면 A와 C가 벌써 여기서 10점이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면 10점 차이 나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노린다. 학교장 추천받아서 2명인데 그 애들이 사실 다 A 안 받겠습니까? 생기부가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들이 이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거의 AA 아니면 AB 정도로 받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받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실제로 애들이 거의 다 뭐 AA나 AB니까 차이가 나면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나. 애들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수능으로 100%를 뽑아요. 2배수. 수능으로. 수능이 사실 약해진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학교 교과가 되게 좋아. 수능 망쳤어. 그럼 일단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능이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 수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히 안 읽어본 거야. 제가 볼 때는. 수능에서 이미 100%를 자, 먼저 1단계에서 선발을 한다는 얘기니까 수능 망치면 내가 뭐 교과가 아무리 좋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수능을 일단 잘 쳐야 돼요. 이거는 정시는. 그래서 일단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여기서 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점수에서 48점 가져오고 교과평가에 20점. 이렇게 이제 합산해가지고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정시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할 때, 아까는, 지금 직윤 같은 경우에는 10점이었죠. AA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5점이에요. 조금 낮죠. 5점이고, AB 하면 4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한 1점 정도 차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수시 말고 정시에서 지금 교과평가를 할 때요. 수능을 시험 쳤을 때 상위 그룹이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배수가 선발됐을 때. 상위 그룹이 있고 하위 그룹이 있으면 상위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요거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위 10%가 이제 이게 당락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수능을 잘 치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조금 모자라요. 근데 선발이 됐어. 근데 내가 하위 그룹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 생활 잘 해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렇게는 뭐 이런 애들이 선발이 안 되지 않겠나 싶고, 이렇게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가 된 건데, 정시 지역균형 전형 2명이라고 했죠. 2명 학교에서 2명 추천받아서 그 애들끼리 1, 2등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겨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머지 요 조건에 안 되는 애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것도 나중에 발표가 되면 각 대학들이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쭉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잘 보시면, 그럼 이제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평가 항목입니다. 지금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먼저 교과목 위기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선택과목 이수 내용,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는데, 평가를 할 때 공과, 예를 들어 이 서울대에서 딱 써놨다는 거죠. 내가 공과대학을 진학을 하겠어. 그럼 공과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수학은 보통 애들 다 들으니까 과학 중에서 나는 물리학,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겠다. 근데 물리가 애들 어려워하니까 물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냐. 점수가 잘 나오고 자기가 볼 때는 물리 말고 지구학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지구학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학과, 자, 내가 공과대학을 간다고 하면 물리가 중요한 과목이니까 물리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지금 안이 나오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안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진로에 맞춰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과목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수업을 이수했냐, 이걸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점수화하는 게 정성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의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사회, 그 다음에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강이 되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목 이수 현황 요거랑, 그 다음에 성취도도 보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일반 공학 가는 애들 말고 만약에 과고를 간다. 그럼 과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낮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냥 과거 애들은 요 교과 성취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목 이수 내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업 수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ABC로 해주겠다. 그러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기 제자 못 되라고 이상하게 써주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잘 써주실 거예요. 써주실 건데 최대한 애들이 눈치 보지 말고 생활하면서 좀 학교 생활 잘 해주면, 평가는 서울대에서 할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평가를 서울대에서 할 때 너무 이거 편차를 크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점, 지금 같은 경우는 2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을 잘 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 요게 사례입니다, 사례. 모집 관련, 자,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런 말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죠?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우수하면 좋은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적극 선택했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나냐, 학교 생활 할 때, 존재감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보겠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요거, 물리학 2, 화학 2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초 영역, 성적 1, 2등급. 요것도 조금 제가 읽어보니까 2등급 이하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1등급 받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2등급이 내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소집껏 해보는 거죠. 어머니. 그 다음에, 성취도 A 정도 수준. 보통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등급이 아니고 A 정도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보통 A를 주니까요. 요 정도만 해도 A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B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입니다. 근데 딱 내용을 읽어봐도 조금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각 학교 일반고 기준 해도요, 1, 2등 하는 애들이 A는 다 받지 않겠나.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탐구 과목. 자, 탐구 과목은 교과 이수 기준 이제 1하고 2를 만족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공계인 아이들은 요게 아니고요. 과학 교과목. 근데 이거 보면 과학 교과목 3과목, 자, 사회 3과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이제 내신 그 공부를 할 때요. 그러니까 사회 3과목, 과학 3과목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2과목, 과학 4과목.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둘 중에 조금만 학생 부담이 작은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게. 교과 이수 기준에 보시면 수학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렇게. 내가 이제 하려고 하면 일반 선택 과목과 4과목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을 하든지 요런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 같은 거,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2과목, 진로 3과목 중에서 이렇게 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 교과 이상이니까 수학과 이공계 진로 잡은 애들은 요거 2개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